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따스한 봄 기운을 깨는 요란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위에서 평화롭게 지저귀던 새들도 화들짝 놀라 모두 달아났는데요. 막 문턱을 지나고 들어온 홍영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홍영감은 부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싶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지요. 홍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정씨가 요사스러운 자세로 누워있는 게 아닙니까? 부인, 대체 무슨 일이요? 이불 위에 드러누운 정씨는 감았던 눈을 뜨더니 바로 홍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씨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한 달 전, 홍영감은 부인과 함께 장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깥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홍영감이 모처럼 부인과 함께 바람을 쐬러 나왔던 것이죠. 보통 일이 없을 때는 근방에 사는 영감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인과 시간을 갖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장시에 간 것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정씨와 인연을 맺은 영란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정씨는 영란이 바깥 향반과 1년 만에 사별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워졌습니다. 영란에게 연민을 느낀 것도 있지만 유쾌한 입담을 보이는 그녀에게 조금씩 호감이 생겼죠. 홍영감은 시장을 다니는 일이 지루했지만 영란을 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영란의 아리따운 미모에 숨을 삼키고는 지체 높은 양반처럼 어깨를 으쓱했지요. 영란도 눈치를 챘는지 홍영감의 행동을 보고 몰래 피식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이후에도 가끔 만나서 시장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광대들의 놀이판도 즐겨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영감이 놀이판 도중에 뒷간에 간다고 자리를 떴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예쁜 옷이 보여 한 벌 구입해 오는데 그녀가 앞에 서 있던 겁니다. 그 옷은 저에게 주시렵니까? 영란이 그 요망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홍영감은 부인에게 준다는 말을 하려다 숨을 삼키고 말았지요. 어떻게든 부인에게 준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홍영감의 의중을 이미 파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영감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영란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지요. 마님은 잠시 최영감 댁에 가 계십니다. 최영감 부인과 자수 이야기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계시죠. 홍영감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영란은 정씨가 한동안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마님 말씀으로는 나리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하더이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글쎄 옳시다. 부인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요? 제가 사는 곳은 이 근방이옵니다. 옷이 저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봉황이 될 기회를 주시겠나이까? 홍영감은 씩 웃으며 영란을 따라갔지요. 영란이 사는 곳은 양반댁처럼 대문도 드높고 담벼락도 웅장해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종과 머슴이 급히 나왔는데요. 차를 가져오라고 시키더니 급히 시장으로 가서 이것저것 식찬이 될 것들을 사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종과 머슴이 나가자 집에는 홍영감과 영란만 남았지요. 홍영감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긴장감을 풀어보았는데요. 갑자기 영란이 일어서더니 그 비단과 같은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리께서 주신 옷을 입어봐야겠지요. 홍영감은 눈을 크게 뜨고 영란의 탐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뒤태부터 머리까지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홍영감은 입술이 마른 것도 모르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나리의 안목이 확실히 다르시군요. 이 옷 덕분에 귀티가 더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홍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았죠. 결국 홍영감은 벌떡 일어서더니 영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영란은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홍영감을 뒤로 밀쳤는데요. 사실 이불 위로 살짝 밀쳐서 넘어뜨린 것이랍니다. 홍영감은 기습적으로 쓰러진 것이라서 당황했는데요. 빳빳하게 일어선 것 때문에 얼굴이 금방 붉어졌지요. 영란의 표정이 그것을 탐하는 여인처럼 돌변하더니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영란은 당황했습니다. 홍영감의 물건이 생각보다 더 컸던 겁니다. 날이 어찌 이렇게 실하시옵니까? 이렇게 실한 건 난생 처음이옵니다. 홍영감도 난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개를 숙이고 살아서 부인과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영란을 보고 용기가 다시 생겼나 봅니다. 나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요. 이게 다 부인의 안목 덕분 아니겠소. 말이 끝나자 영란은 다시 한번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홍영감은 그 찰나의 극락이라는 것을 경험했지요. 영란의 입에서 끈적거리는 소리가 아주 사나워서 홍영감은 외마디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뒤로 아주 넘어가 버린 홍영감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 흡인력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 맹랑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얼굴이 백치미를 바라자 홍영감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요. 뒤태를 눈앞에 둔 홍영감도 용기를 내어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영란의 신음이 통곡에 가까워지자 홍영감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갔다던 머슴과 여종도 올 것 같아서 바깥 분위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했지만 짜릿한 전율 때문에 쉽지 않았지요. 겨우 거사를 마친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린 채 드러누웠습니다. 다행히 여종과 머슴은 땀이 모두 식은 뒤에야 나타났죠. 사실 영란은 과부가 아니라 한때 잘나가는 기생이었습니다. 정씨 부인과 가까워지면서 기생이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정씨 부인이 이유도 없이 잘해주니 더 불쌍하게 보이고 싶어 과부라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영란은 그동안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면 그대로 품에 안길 생각이었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홍영감은 정씨 부인과 마주치고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날이 어디를 다녀오시는 겁니까? 홍영감은 기침 한 번 하더니 뒷짐을 지면서 최대한 채통을 지키며 말했지요. 오는 길에 김영감을 만나서 회포 좀 풀고 왔소이다. 부인께서는 최영감 댁에 잘 있다 오셨소이까? 제가 최영감 댁에 가 계신 건 어찌 아셨습니까? 영란이 말하던가요. 자수 이야기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논다고 하던데요. 갑자기 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지니 홍영감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영란이 그것이 좀 이상하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저에게는 과부라고 했사온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생이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홍영감이 기침을 꿀꺽 삼키자 정씨 부인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날이 몸이 어디 안 좋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아니합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먼 길을 걸어왔더니 피곤해서 그런 것이오. 염려하지 마시오. 홍영감은 얼굴이 빨개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인이 된 것 같아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정씨 부인은 홍영감에게 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요. 그날 밤 홍영감은 많이 피곤했습니다. 영란에게 모든 힘을 쏟아부었으니 당연하지요. 눕자마자 바로 눈이 스르르 감기는데 갑자기 가슴팍으로 정씨 부인의 손길이 들어오는 겁니다. 날이 오늘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지요. 홍영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씨 부인과 잠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실하지 않으니 정씨 부인도 만족하지 않았고 홍영감도 흥을 잃어서 점점 고개를 돌리고 자는 일이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정씨 부인이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손을 갖다 댄 것뿐인데 무척 딱딱했던 겁니다. 정씨 부인은 놀라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이게 어쩌다 이렇게 실해진 것이옵니까? 그거야 당연히 부인의 안목. 아니지, 부인이 그렇게 바라봐주니 그런 것 아니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게 아니옵니까? 부인이 이렇게 돌봐주니 피곤함이 싹 가신 게 아니겠소. 정씨 부인은 마치 목적한 바를 이룬 사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영감도 모처럼 정씨 부인의 손길에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정씨 부인이 갑자기 돌변하는 게 아닙니까? 눈에 힘을 주는 정씨 부인의 얼굴에 홍영감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리고 맹렬히 거기로 달려드는 정씨 부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씨 부인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던 것이었죠. 그동안 영란을 만났던 것도 그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영란이 과부가 아니라 기생이라는 소문을 들은 뒤로 고민이 많았는데 때마침 홍영감이 큰 선물을 준비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홍영감은 또 한 번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극락을 경험했습니다. 잠자리를 포기한 정씨 부인의 욕정이 이 정도로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정씨 부인은 다급히 일어서더니 바로 그 실한 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홍영감은 당황했지만 모처럼 들떠 보이는 정씨 부인을 보니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요. 정씨 부인은 처녀 시절부터 노래와 시를 즐겼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과격한 여장부였습니다. 정씨 부인도 느꼈는지 천천히 운율을 즐기는 것처럼 우아하게 흔들었습니다. 하루에 2번이나 거사를 치른 홍영감은 다음 날 아침에 코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씨 부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를 닦다 보니 안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갑자기 무리해서 코피까지 흘린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씨 부인은 한약을 다려서 바쳤습니다. 홍영감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한약의 효과 덕분에 영란과 정씨 부인을 감당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 부인이 여종들을 데리고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데 머슴 억새의 시선이 이상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나 머슴도 아닌 바로 정씨 부인이었지요. 다듬이질이 끝나자 억새는 조심히 정씨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그동안 송구하였사옵니다. 나리께서 갑자기 땔감 간수를 하라고 그 먼 길로 떠나보내니 마님을 보필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억새야, 이제 네 일만 신경 쓰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마님? 이제 너도 네 짝을 찾으라 이 말이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마님? 저에게는 마님뿐이옵니다. 정씨 부인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너하고 내가 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갑자기 왜 그러시옵니까, 마님?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정씨는 정색하며 다시 다그쳤는데 억새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정씨는 억새와 잠시 눈이 맞아 거사를 한 번 치른 적이 있었던 겁니다. 억새에게는 잊을 수 없는 밤이었기에 그 이후부터 정씨만 눈이 들어왔습니다. 정씨의 이야기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잠자리를 포기했던 홍영감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억새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크게 일어섰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씨는 홍영감이 다른 여인과 만나고 있다는 억새의 말에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억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정씨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체 높은 홍영감이 다른 여인과 만났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영감이 밤중에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씨와 거사를 치르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조용히 의원을 불러서 병치레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배짱 좋게도 영란이 찾아온 겁니다. 여종까지 데리고 나타난 영란은 한약까지 다려왔지요. 정 씨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인가? 나리 병세가 어떤지 보러 왔사옵니다.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네. 정 씨는 한약이 눈에 들어오니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한약을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보는 눈들이 많았지요. 홍영감이 걱정된다고 찾아오는 공들도 많았고 특히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종들 때문에라도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지요. 억새가 말한 그 여인이 영란이라면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에 영란이 손목을 잡는 겁니다. 제가 어찌 나리 때문에 왔겠습니까? 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걱정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사옵니다. 그래도 절 위로해 주시는 분은 마님 아니었사옵니까? 정 씨는 잠시 영란을 의심했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영란이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그런 몹쓸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영란과 다시 사이좋게 지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해진 것 같다고 느낀 정 씨는 영란이 돌아간 뒤에 홍영감의 건강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열심히 한약을 먹었더니 금방 나았지요. 건강을 되찾은 홍영감은 한약의 효과 덕분인지 거기가 이전보다 더 잘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영감이 바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정 씨가 아닌 영란이었습니다. 영란의 그 요망한 얼굴이 그리웠던 것이죠. 정 씨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도저히 욕정을 잠재울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홍영감은 정 씨가 잠시 친정에 간 사이에 영란을 찾았습니다. 영란도 홍영감이 그리웠는지 그 요망한 미소를 지으며 지그시 쳐다보는 게 아닙니까? 홍영감은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을 모두 풀어보였지요. 부인 몰래 다른 여인을 연모하는 게 미안했지만 이것이 다 영란이 다려준 한약 덕분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홍영감은 영란이 맹렬히 달려드는 게 좋았답니다. 뜨거운 입김이 하체를 타고 올라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영란의 흡입력에서 오는 그 짜릿함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영란의 뒤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닙니까? 한참 열이 올라온 두 사람은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바로 정 씨 부인이 서 있는 겁니다. 정 씨가 친정에 가지 않고 홍영감을 몰래 미행했던 겁니다. 병이 나았지만 홍영감의 상태는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정 씨는 홍영감이 뭔가에 목말라 보이는 것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입술도 자주 마르고 허기가 진 모습도 매우 이상했지요. 의원은 병이 나으니 기운이 갑자기 세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의원은 쌓였던 욕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이실직고하였습니다. 정 씨는 의원에게 설명을 듣고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그 연정의 상대가 영란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후에 홍영감은 100번 사죄하고 무릎도 꿇었지만 정 씨의 마음을 돌리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정 씨가 홍영감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싫었지요. 특히 홍영감의 그 큰 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정 씨는 잠자는 중에 홍영감의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하는 거요? 어찌 그 일을 용서할 수 있겠나이까? 일이야 어찌됐든 나리를 그녀에게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 정 씨는 독한 얼굴을 하고는 홍영감의 물건을 뒤척이듯이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홍영감이 놀라 옆으로 물러나는데도 정 씨는 멈추지 않았지요. 홍영감은 정 씨가 혼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다시 100번 사죄한다고 했지만
정 씨가 그대로 실한 물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제야 홍영감은 정 씨의 의중을 파악하고 정 씨의 맹렬한 기세를 받아들였지요. 정 씨는 지난번처럼 그대로 홍영감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홍영감이 아픈 동안에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영란 때문이 아닌 욕정 때문이었죠. 욕정을 참느라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비명까지 질러 모두를 놀라게 했답니다. 이후에도 정 씨는 홍영감이 떠나서 영란에게 갈까봐 두려워 여러 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영감은 마지막까지 영란의 곁을 지키며 부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요. 백년언약을 아실 겁니다.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언약이지요. 서양에서는 결혼 20주년을 맞아 서로 사기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도혼식이라고 합니다. 40주년에는 서로 모직으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 모직혼식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부부가 한평생을 같이 살며 함께 즐거워하는 백년동락을 꼭 기억하시어 행복한 삶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